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혼란형인 것 같다. 혼란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혼란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불안정한 것 같기는 하다. 근데 나는 회피형인 것 같다. 나는 불안형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불안형이 아니라 회피형이 아니라 혼란형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좀 사람에게 다가왔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물러나는 느낌을 좀 주거든요. 좀 이제 그 내면에 이제 어떤 마음일까를 조금 설명을 하면 다른 유형과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불안형은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그 괴로움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함께하고 싶은 그 집착과 몰입이 큰 거고, 회피형은 늘 자기가 가장 잘 지켜오고 있는 독립된 세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침범당할 것 같은 그 부담감 속에서 자꾸 이렇게 관계를 끊어내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혼란형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들의 세계에서 가장 키워드가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조금 상상해 보면, 우리가 인적이 드문 낯선 길을 혼자 걸어간다 생각해봐요. 컴컴한 밤길을 걸어간다 생각을 해보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두려울 거야. 너무 무섭고. 근데 거기서 사람 한 명을 만난 거야. 그럼 너무 반갑겠죠. 안도감이 순간 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가까이 갔는데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아는 게 없잖아요. 또 이 사람이 또 무서울 수 있어. 그러니까 내면의 두려움이 꽉 차 있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 내가 혼자선 너무 무서운데 누군가를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되게 나에게 도움을 줄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선배일까? 좋은 애인일까? 엄청 이상한 어떤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조금 나랑 다른 것 같고 상처를 줄 것 같으면 확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에 다가왔다가 확 물러나 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건 두려움 때문이야. 이 사람이 가진,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두려움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한 거지, 사람에 대해서. 좀 어린 시절을 추정해 보면 아이한테는 본능적으로 부모가 사랑을 주든 안 주든 사랑을 주는 대상인 거야. 그냥 본능이야. 부모가 사랑을 줄 것 같고 사랑을 준다고 믿는 건 본능이야. 근데 그 부모가 가장 위험한 거야, 이 아이한테. 예를 들면 부부싸움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너무 신체적, 언어적 심한 학대를 하거나, 그래서 부모가 아이한테는 가장 무서운 대상이기도 한 거였어. 가장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면 가장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얘가 받은 사랑의 느낌은 늘 공포의 두려움인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부부 관련된 프로에서도 보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성격의 모습을 가진 양육자들, 갑자기 화나서 갑자기 엎어버리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아이가 우리가 저렇게 컸다면, 저런 경험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지금 관계가 어렵고 두려운 게 당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상담에 오셔서. 그럼 연애할 때 혼란형이 가지고 오는 그 극단적인 두려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치 금사빠처럼 마음에서 나 이제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 이런 확정을 가졌다가 어떤 한마디에 확 끊어버리는 것 같아. 한 가지 행동에서 진짜 극단적으로 끊어내버려. 그래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어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저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을 수 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끊어내요? 저 정말 싫거든요. 진짜 그날로 끊어. 그럼 극단적으로 몰입했다가 극단적으로 끊어낸다? 극단적 몰입은 사람마다 모습이 다르긴 한데,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 라는 건 생기는데, 겉으로 막 몰입해서 나 진짜 너 좋아 할지 안 할지는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그건 좀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을 지정을 하면은 드디어 내가 사람을 찾았어. 내 이 두렵고 공포심 가득한 내면에 드디어 내가 기댈 만한 등대 같은 사람을 찾았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알아보지도 않고 많이 자세히 못 알아보지. 왜냐면은 관계를 깊숙이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를 알아봐야 되는지 잘 몰라. 한마디에 삑살이 나거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 끊어내거나. 그러니까 그들이 내면의 그 두려움이 어떤지 진짜 상상이 좀 될까? 사람들이 늘 이렇게 붕 떠 있고 늘 관계에서 누구랑 닿아 있지 않는 느낌. 그리고 뭐 대신에 어떤 분들은 그거 나한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째려본 거 아니야? 아니야.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사람들이. 내면에 늘 공포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 금쪽 같은 내 새끼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애가 친구 발을 실수로 밟았나? 너가 내 발 밟았잖아 라고 했더니 나 진짜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극도의 화를 내면서 나 정말 아니야 이러면서 뭔가 되게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해서 미움을 받을 게 너무 무서웠나 보지. 계속 이 사람들은 늘 상처받았던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공포가 왔을 거야. 나 또 어떤 나한테 해로운 어떤 걸 당할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화를 계속 감정 조절을 못하고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잘 상상은 안 가지만 아기들이 되게 약해져서 아기 때 막 아무거나 한 번 먹어도 막 배탈 심하게 나고 막 거의 막 생사를 오갈 정도로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모든 게 되게 약하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크게 말해도 애들이 막 자지러지거든. 근데 어른들은 이제 습관이 돼서 감이 없을 거야. 그 아이가 매번 얼마나 큰 공포심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내 부모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어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가끔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왜 안 헤어지세요? 라고 해보면 이제 그분들도 이런 혼란형의 범주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폭력을 당하면서까지 애인하고 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일관되게 한결같이 예뻐해줘야 된다는 것을 받은 적이 없으신 거지. 그래서 그들이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서 때려. 근데 때리는 것 빼곤 잘해줘요. 이렇게 말해. 때리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빼고 그게 버릇이 안 좋은 거고 대부분은 잘해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를 일관되게 아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보지 못한. 그러니까 누가 나를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하는 것을 일단 허용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나 너밖에 없단 말이야 하고 소리 지르고 너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막 그리고 극단적 모습을 막 보일 때 엄청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래. 누가 나를 그렇게 강렬히 원하는 이 느낌이 생생한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면서 생존하는 심정이거든. 누군가가 팔을 뻗어서 확 낚아채줘야 돼. 내가 널 구해줄게. 이렇게 확 해줘야지 좀 느낀단 말이야. 근데 누가 강렬하게 나 너랑 꼭 살 거고 너한테 내 인생 걸었어. 너 내 사랑 안 받아주면 나 지금 차로 뛰어들 거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막 부재중 전화 막 몇십 통 와 있고 막. 그럼 보통 사람은 되게 공포심을 느껴. 왜 이렇게 나한테 이 사람이 몰입하지? 이래야 되는데 많이 혼란한 분들은 와 이렇게 나를 원해? 이렇게 나를 찾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있었던가?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불안하긴 하지만 나를 이렇게 원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함께 해볼까? 이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익숙한 거야. 이들이 늘 경험했던 불안의 느낌을 갖고 있잖아. 익숙한 거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는 다가가기가 어려워 본능으로.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익숙해. 왜냐면 자기 부모들도 저렇게 난리치다가 또 편안해졌거든. 늘 왔다 갔다 했거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런 폭력을 계속 유지하다가 정말 심한 범죄를 피해를 받거나 뭐 극단적인 일을 당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까지 갔을까? 근데 추정하건대 아마 이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 누가 어렸을 때 야 위험해 글로 가지 마. 여기로 가.
애기는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어른이 누가 막아주고. 위험한 거 하지 마. 이렇게 보호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기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좀 없어. 그래서 꼭 위험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상담에서 보면 내가 그거 좀 안 만나면 안 되겠냐.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안전한 느낌을 느끼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만나면서도 계속 그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막 쫄깃쫄깃하게 느끼면서 만나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는 일관돼야 되는 거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 부모가 나한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을 봤잖아. 잘해주다가 성질 나면은 화내고 기분 나쁘면 나가라 그러고 애한테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서 공포심 불러일으키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타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허용해. 그리고 타인이 일관되게 잘해줘도 못 느껴. 왜? 내면은 또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그럴 것 같거든. 이미 공포심이 차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은 화 안 내지만 갑자기 나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화낼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 갑자기 화내려고 그러죠.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누구랑 가까워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이미 화낼 걸 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이들 내면에서는 그 두려움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우리가 너무 두려우면 자기를 방어하거든.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뭐 쿨한 척하면서 나 너 별로 안 좋아해. 나 애인 되게 많아. 센 척하고 막. 그러니까 자꾸 상대가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걸 느끼기가 와닿기가 어려운 방식이지 계속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혼란형에서 안정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막 올라와서 관계를 끊어내버리고 싶을 때 그때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자기 취약한 감정, 그 핵심 감정이 올라오면서 견디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너무 부담스럽다. 이 사람 도대체 나한테 어디까지 요구하려고 그러지? 또는 와, 나 되게 쓸모없다 느껴진다. 이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네? 나 못 견디겠네.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으로 그 취약한 핵심 감정이 올라오면서 끊어내고 싶어지거든요. 그때를 견뎌야 돼. 그러려면 자신의 가장 취약한 핵심 감정. 그러면 이게 생겨난 어렸을 때의 그 스토리, 자기만의 그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취약해질 때 나 다시 또 몇 살 때 그때로 돌아가네. 늘 엄마가 하던 그걸 내가 또 느끼네. 빨리 그 정신을 차리고 견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핵심 감정과 취약한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했을 때 그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자꾸 존중해 주는 경험을 받아봐야 돼. 사람들이 선생님 제가 계속 애인한테 말하는데 제 말을 다 무시해요. 나중에 뭐라 선생님 제가 말을 잘 못했네요. 어떻게 말했는데요? 그러면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 뭐 그것도 꼭 그래야 되나? 이 정도 표현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내가 걱정이 돼. 내가 너무 무서워져.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알았어 하고 자꾸 들어주게 되거든. 자꾸 내 말을 누가 들어주는 경험을 해야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가치를 느끼고 존중받는 느낌을 느끼면서 조금 자존감이 올라가. 그래갖고 자꾸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좀 줄어들 거야. 왜? 사람한테 좀 상대할 힘이 생기잖아. 내가 너무 초라한 사람, 두려워서 숨어야 될 존재는 아니잖아. 자꾸 수용받는 소통, 그것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고 싶기도 하지만 쟤 나한테 저렇게 쳐다봤다? 쟤 나한테 저렇게 무시했다? 자꾸 이렇게 물러나고 싶은 마음으로 갈라져. 이게 자꾸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내가 자꾸 이걸 견뎌야 돼. 그러니까 관계를 오늘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막 자랑을 했어. 기분 상했네. 와, 차단 박아버려. 이게 아니라 좀 쟤 왜 저렇게 안 했는데 나한테 오늘 왜 이러지?
다 이해가 안 가기도 해. 근데 잠깐 덮어두고 또 좀 지나. 또 한참 지나. 근데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또 만났을 때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너 요즘에 그렇게 회사 자랑을 한 거냐? 나 좀 서운하더라. 이제 내가 좀 감정이 삭은 다음에 표현을 해서 서로 또 그 갈등을 넘어서고 그렇게 관계를 좀 길게 유지해보는 연습? 그걸 해봐야지만 오래된 친구도 생기고 다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뭐 그럭저럭 세월이 지나니까 좀 믿음이 가는 친구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분열된 마음을 견뎌서 관계를 유지해보는 능력, 그걸 키워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자신이 지금 위험한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 오늘 소개팅 갔는데 되게 분위기 좋다고 갑자기 막 새벽에 2차, 3차 가자 그래. 가도 되나? 그러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까운지,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가도 되는지, 관계도 되는지 자꾸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연습을 해서 안전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안목을 좀 기르고 안전한 사람들과 자꾸 관계했으면 좋겠어요. 상담에서도 혼란의 책분들은 사실은 외상, 트라우마를 어렸을 때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분명히 좋아지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극심한 혼란형인 경우에 상담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자꾸 중간중간에 고비가 오거든? 막 관계 끊어내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든. 근데 그때를 넘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와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 만나면서 갑자기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인생이 폈어요. 막. 그럼 난 되게 위험하다고 느껴. 아, 이 사람 다시 나가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선생님 조만간 되게 실망할 거고 그래서 꼭 견뎠으면 좋겠다. 당신은 내가 완벽해서 당신 삶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당신한테 정성을 주는 것만 당신은 받으면 된다. 완벽한 한 명이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은 그걸 받으면 되고 완벽한 한 사람이 있지도 않고 완벽한 한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얘기를 그냥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너무 가볍게 들을까 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는 너무 절망하면서 너무나 심각하게 또 생각할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혼란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영상에서 얘기를 하면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면 저번에 나르시스트를 다뤘을 때도 무슨 우리가 다 나르시스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그딴 얘기를 하냐. 얼마나 그거는 착취적이고 가해자들의 모습인데 이 일을 제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자꾸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 심리적인 것은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돼. 다 저 사람 거야. 이럴 수가 없어. 다 해당이 되는데 어느 정도 해당되냐의 문제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위가 안 좋다. 위에 염증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위가 약간 뭐 궤양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위암입니다. 이게 어떤 쭉 이어서 생각하면은 다 가능성 있는 얘기들인 거잖아. 근데 내가 좀 소화가 안 될 때 내가 어느 정도로 위가 안 좋은 건가? 계속 우리는 스스로 체크해야만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내가 지금 좀 안 좋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문제로 아픈 건가? 어느 정도로 불편한 건가를 계속 체크해야만 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심리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성격의 건강성 정도를 뭐 보통 건강한 수준, 신경증 수준, 뭐 경계선 수준, 정신병적 수준 이렇게 쭉 나열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심각한 정신병적 수준으로 갈수록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기를 이야기해. 나르시스트여도 심각하다면 자기를 지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야. 우울한데 아주 심각하면 자기가 문제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다는 건 나 좀 요즘 사람한테 화가 나네? 그건 내가 느껴야 되잖아. 근데 맨날 화가 나 있어, 내가. 그게 기본값이 됐어, 내 그 감정 상태가. 그럼 내가 불편한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 자동질적이란 말도 하는데 그 병이 자기와 일체가 돼서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아, 내가 이게 좀 심각하구나를 못 느낀다는 뜻이야. 그럼 오늘도 내가 혼란형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좀 봐라. 그냥 나 혼란형이야 라고 하기는 너무 큰 범위일 수도 있어. 자꾸 우린 선생님 전 무슨 유형이에요? 전 그거 괜찮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좀 그럴 수도 있고 요즘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되게 혼란해졌을 수도 있잖아. 예전 애인하고는 안 그랬는데 지금 만나는 애인을 만나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자기를 돌보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제안하는 것은 그거죠. 네, 오늘도 도움이 되었다면 오늘 정말 이거 너무 방대한 이야기를 좀 하느라 쉽게 좀 전달되게 하느라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 아이고.